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로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회하는 법학격송시험 운영 중인 검성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이어서 이제 지고국 시리즈에서 이제 전남대학교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남대학교 모집 요강들 기본 정보 살펴보면서 원서 전략을 위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남대학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입시를 할 때 현역일 때 이제 되게 뭐 정성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정성 좋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전에 봤던 뭐 전반적인 직업들과 전반적인 이제 그 기본적인 골자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전과 같이 뭔가 정성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량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근데 그렇다고 통계를 보자니 정성을 안 보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고 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어떤 선생님과 함께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어떤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정량을 많이 본다, 정성을 많이 본다, 약간 이견이 갈릴 수도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량은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높은 정량만으로 뚫을 수 있는 학교라기보다는 내가 정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정성이 다소 이제 쓸 거리가 많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정성의 비중 반영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기본 점수 한번 보면요. 우리 리트가 150점 배점에 기본 점수 75점으로 75점 실질 배점 되고 있고요. 서류가 100점 배점에 기본 점수 52점으로 실질 48점 반영, GPA가 150점 배점에 기본 점수 119점으로 31점 반영, 논술 50점에 기본 점수 38점으로 12점 배점. 자, 면접은 50점 배점에 기본 점수 40점으로 10점 배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질 반영률만 봤을 때는 리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리트 뭐 GPA 이제 합쳤을 때 서류 평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얘는 뭐 정량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으나, 우리가 실질적인 내부 환산식 한번 보면요.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어 이해랑 추리논 중에 표준 점수 합에다가 5점을 더하는 식으로 표준 점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따졌을 때 리트 110점은 115점, 120점은 125점, 130점은 135점으로서 사실상 표준 점수가 원점수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 점수에 만약에 10점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환산 점수에서도 10점 차이가 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GPA인데요. 우리 지고국은 전반적으로 학점의 중요도가 서울 대형이나 서울 미니보다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상 GPA랑 리트 점수가 1대1로 환산 점수의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산식 같은 경우에는 꽤 복잡하게 쓰여져 있다. 뭐 77.5 곱하기 100분위 나누기 100에다가 72.5점 더하는 걸로 되어 있고, 119점 미치면은 기본 점수 119점 되는 걸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100분위 세 지점에서 한번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면요. 100분위 98 같은 경우에는 148.4점, 100분위 96점 같은 경우에는 146.9점, 100분위 94점 같은 경우에는 145.3 해가지고요. 우리 GPA에서 2점 차이 날 때마다 환산 점수에서 1.5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GPA 100점과 GPA 90점의 차이는 5를 곱하면 7.5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만큼 뭔가 학점 GPA랑 리트 점수가 1대1 비율로 이제 원점수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PA 10점의 급간이 되게 촘촘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GPA 10점이 리트 점수 7.5점과 비슷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서울 대형, 서울 미니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여기 학교들은 학점 그렇게 많이 보지 않죠. 다른 지고국들에 비해서 한 25% 덜 볼 뿐이지 그래도 많이 보기는 본다. 그래서 지고국 라인은 기본적으로 GPA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남대 같은 경우는 학교 공개 자료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류와 논술 면접의 점수대를 이제 공고해주고 있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평균 85.4에 이제 상방에 해당하는 점수가 87, 이제 하방 쪽에 해당하는 점수가 83.3이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43.6점이 평균에, 상방이 45.5, 하방이 44점, 면접 같은 경우에는 평균 47.4점에 상방이 48.3점, 그 다음에 하방이 46.4점입니다. 자, 우리 이거 봤을 때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 상위 25%가 87점이고 하위 75%가 83.3점이면은 3.6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트 점수랑 GPA 점수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이제 이거는 뒤에 나오는 합격자 분포와 같이 보면은 되게 좀 다른 해석들이 가능한 점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짜바리 점수를 얻을 만한 기회가 굉장히 많고, 바꿔 말하면 짜바리에서 점수를 잃어서 의문사 당할 확률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서류와 논술, 면접 셋 다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본 점수가 38점으로 면접보다 2점 적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이 44.6점에 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추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그 논술 채점을 꽤 이제 빡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하위 75%랑 상위 25%랑 1.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전체 합격자의 50%가 이 1.5점의 격차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짜바리 점수라고 한다면 짜바리 점수지만 생각보다 리트라든지 GPA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큰 격차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 면접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47.4인데 여기도 상위 25%가 48.3, 하위 75%가 46.4로서 여기도 한 1.9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2개 또는 3가지가 모두 낮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서류 점수예요. 서류 점수가, 자, 우리 서류 점수 기본 점수 52점에 지금 평균 점수 보시면 85.4점. 논술이라든지 면접에 비해서 지금 위에 상방에 위까지 열려있는 점수와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열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25%랑 75%만 봤을 때는 전남대학교에서는 서류도 사실 면접이랑 논술에 비해서 그냥 뭐 1점 정도 더 차이 날 뿐이지 별로 중요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 점수가 쭉 열려있고 상위 25%부터 위 1등까지는 점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위도 75%에서 꼴등까지 문 닫고 들어간 사람까지 우리가 점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점수북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는 게 우리가 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해석해야 될 지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보시면요, 우리 실제로 모집 요강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합격자 구간이요, 리트 116점에서 이제 131.9까지 열려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5점 정도 열려주고 있고, 오히려 사실상 원점수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려있는 폭은 15.6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P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저가 86.4하고 최고가 99.3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점 정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서류평가랑 논술 면접에서 뭐 점수 배점은 48점, 12점, 10점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 상위 25%, 뭐 평균가, 그 다음에 하위 75% 지점 봤을 때 생각보다 여기서는 격차가 그래봤자 1, 2점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량대로 보이는 것도 이름타당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이어서 합격자 분포 보시면요, 자, 지금 우리 1차 합격자 분포가 어때요? 대부분은 리트 130점을 최고점으로 해서 한 116점까지 내려와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트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124.4까지 이제 굉장히 합격자 분포가 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꼬리는 109.6까지 내려가 있죠. 그쵸? 물론 배수를 많이 뽑아서 그 다음에 모수 중에서 사실상 리트 점수라든지 정량 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다른 학교를 쓰고 전남대를 거의 쓰지 않는 이제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긴 하겠지만요, 실제로 최종 학교가 왔을 때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한 걸로 봐서 정량의 반영 비중도 있기는 했지만, 우리 이전에 제가 정량대다, 정량을 굉장히 많이 본다 라는 학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최고점도 130점에서 131.9점으로 2점 정도 오른 수준이고요. 평균 같은 경우에도 124.4에서 126.7로 2.3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다만 하반꼬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 합격자 분포에 있었던 116.3은
123, 122까지 엄청 쭉 올라왔고요. 아래 꼬리 같은 경우에도 109.6점을 1차선 붙여놨지만은 우리가 면접까지 다 보고 다른 점수 다 더했더니 1배수로 뽑았더니 최저가 116.3으로 잡히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교라든지 지역 인재를 굉장히 많이 좀 뽑아주는 학교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를 지역 인재라고 가정을 해도 우리가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치면은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정량 점수가 다소 낮다라고 하더라도 지역 인재 끼고 그 다음에 뭐 논술, 면접, 서류에서 다방면에서 짜투리 점수를 모으면은 충분히 낮은 정량으로도 합격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정량에 대한 평가가 좀 다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잘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다라는 것은 서류 평가에서 상방이 굉장히 넓게 열려있다는 점, 상위 25%와 1등까지의 이 점수 격차가 몇 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점수 폭이 면접이라든지 논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있었고, 실제로 이론상 만약에 면접이래 서류에서 만점을 받은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리트 점수 15점 정도는 우습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전남대는 기본적으로는 정량과 정성 똑같이 1대1 비중으로 반영하는 학교 같지만은 정성의 비중이 그래도 이러한 정보 고려했을 때 더 많은 정성되구나 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해석과 전자의 해석을 이제 모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남대를 봤을 때 아무리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서류에서 빈틈이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학교 친구들이 어떤 학과를 가지고 이제 입학을 했나 보시면요.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18명, 그 다음에 고려대가 17명, 성균관대 13명, 이화여대 10명, 서울대 10명으로 전반적으로 여기도 스카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벌만 가지고 정성점수 부여해서 뭐 컷하거나 뽑는 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10명 뽑았다가 작년에는 9명 뽑는 등 그래도 자교 대우를 꽤 해주는 편이죠.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학교에서는요. 서강대학교 6명, 전북대학교 5명, 중앙대와 건국대에서 각 4명, 숙명여대 3명, 그리고 이제 기타 학교에서 한두 명씩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학벌을 기준으로 어떤 점수 배점이 이루어진다라던가 어떠한 선호하는 특정한 학벌이 있다던가 싫어하는 학벌이 있다던가 이런 어드밴티지와 디메릿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자교도 10명 가까이 뽑아줄 정도로 자교 우대 그래도 있는 편이고, 심지어 이제 전북대도 5명 뽑아주는 등 지역 인재를 꽤 많이 뽑아주고 있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례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들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뭐 전남대에서 경제학을 선호한다, 정치외교과를 선호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전남 지역, 그러니까 전남대 자체랑 그 다음에 이 뭐 전북대까지 고려를 했을 때 대체로 정외과 친구들이랑 경제학과 친구들이 로스쿨을 준비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모수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공계 표본이 없다라는 점도 이제 우리가 괄목할 만한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이공계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거국에서는 이공계 친구들이 낮은 정량이나 낮은 정성 가지고 지거국 쓰느니 그냥 다른 진로를 찾아보거나 또는 인서울 민이나 인서울 대형에다가 학벌 믿고 한번 진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모수 자체가 좀 낮은 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면요. 우리 작년에는 109.6이 1차 합격 문 닫고 들어갔긴 했지만 최종 합격에는 실패했고요. 최종 합격에서 문 닫고 들어갔던 친구는 116.3으로 이제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체로 이제 지역 인재일 거고요. 그 전남대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도 이제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을 계속해서 합격을 시키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대부분 지역 인재 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정성은 아니고 저정성이었다라는 점도 이제 제가 살짝 한번 꿀팁을 풀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어쨌거나 뭔가 7점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6.3 전남대 들어가기엔 결코 만만하지 않은 리트 점수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대부분은 122.7 윗부분에서 합격자 분포가 형성되었다라고 보셔서, 내가 만약에 뭐 지역 인재도 뭔가 딱히 없고 정성도 쓸 것이 그렇게 많이 없고 뭔가 논술이나 면접 같은 경우에도 평균 정도만 할 것 같다라는 불안
유연함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리트 점수는 최소 122 또는 123 이상인 친구들이 쓰면 안정적인 입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자기소개서 항목도 한번 보면요. 자, 우리 1번에서 천자로 학업 성취 경험, 그 다음에 2번에서 학업 이외의 자기개발 천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에서 각각 천자씩 지원 동기와 진로, 위기 극복으로 지금 총 4천자 중에서 1번 천자가 비문 파트, 나머지 3천자가 증빙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항목과 글자 수 구성을 봤을 때 전남대학교는 그래도 정성 자기소개서 서류에 있어가지고 배점을 좀 그래도 주는 학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뭐냐면은 평균점이 80점대 중반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기본 점수 같은 느낌으로 점수는 꽤 후하게 주는 편인 것 같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관적 해석의 영역 내에서 이 서류에 상방이 몇 점까지 열려있는지 모르고 실제로 아랫꼬리도 굉장히 길고 반드시 그 아랫꼬리를 지역 인지로만 채웠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서류 점수로 리트 점수를 정말 잘 쓴다고 한다면은 뒤집을 수 있다, 또는 짜투리 점수 잘 모아서 부족한 정량 메꿀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요. 자, 누가 전남대 쓰면 좋느냐. 자, 리트라든지 학점에서 뭔가 빵꾸가 없는 친구들 쓰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리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 122.7을 하한으로 잡아두고 있는데 122, 123 이 정도의 친구들이 이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교뿐만 아니고 지역 인재도 계속 뽑아주고 있는 거 우리 확인했었죠? 지역 인재 친구들 전남대, 전북대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어떤 친구들이 쓰면 안 되느냐. 내가 뭔가 그 짜바리 점수들 다 놓칠 것 같다. 뭔가 논술도 좀 엉망으로 썼고, 나 면접도 제대로 준비 잘 못할 것 같고, 뭔가 버벅일 것 같고, 서류도 딱히 무정성이어서 쓸 게 없어가지고 뭔가 이걸 어떻게 쳐야 될지 좀 막막하다.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정량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짜바리 점수들 놓치면서 1차에서부터 의문사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또 최종에서도 불합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나는 확실히 면접 잘했어, 나는 확실히 논술 잘했어, 확실히 서류 잘 썼어 라는 어떠한 이제 그 자신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평균보다는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이건 계속해서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저는 그래도 전남대학교를 서류로 뒤집을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열려있는 학교로 정성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서류에서 그래도 쓸만한 이제 내용이 있는 친구들 3천자를 증빙을 다 채워서 어떻게든 활동으로 엮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써보기에 굉장히 좋은 학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가지 픽을 한번 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호남권, 이제 전라도 출신의 이제 그 지역 인재의 원서 접수가 가능한 친구는 거의 대부분 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매한 정량 점수일 때. 또는 두 번째, 내가 리트 점수가 살짝 모자라, 뭐 118점, 117점 이 정도로 원서 써보기에 다소 낮은 점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거나 또는 여기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써보면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남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전남대 이어서 뭐 충남대, 전북대 이런 이제 지거국 거치고 이제 지사립까지 넘어갈 건데, 서울 대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표본 정리라든지 또는 학교들이 노골적으로 우리 누구 좋아해, 우리 어떤 입시 기조가 있어를 좀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 소문도 많이 났던 반면에 이 지거국과 지사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보 싸움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입시 기조를 바깥에 발설하지 않고 이제 뭐 우리 애기들한테만 이제 뭐 얘기해주는 식으로 이제 정보 통제가 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 않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제 뭐 전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사립을 써야 되는 경우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뭐 재학생들한테 많이 알아보시고 공동입설에서 교수님한테 뭐 이러한 찌라시가 있던데 진짠가요? 뭐 대부분은 답변 제대로 못 해주시겠지만 한번 물어보시는 식으로 이 정보 수집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원서 전략 짜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충남대학교 로스쿨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